안녕하세요.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. 오늘은 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월요일에 안동댐을 갔다 왔는데 오는 중에 튜브가 터지면서 낙차를 하게 됐어요. 근데 넘어지면서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내가 왜 넘어졌지? 왜 펑크가 났는데 바퀴가 이렇게 쉽게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졌을까?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. 먼저 이 영상은 제가 전문적으로 뭔가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꼭 강조하고 싶어요.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제 자전거는 이제 클린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클린처 타입이라고 하면 이런 거, 이런 튜브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. 이런 튜브들. 이게 흔히 얘기하는 뷰티 타입의 튜브. 요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아주 초경량 튜브, 라이드나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보기에만 해도 똑같은 타이어에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사이즈의 차이가 있죠. 부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6g, 그리고 부티 튜브 같은 경우에는 네, 없다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. 안 써있다는 거는 강점이 아니라는 거죠. 보통 부티 튜브 같은 경우에는 100g이 넘어갑니다. 보통.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얇은 것 같아요. 100g 될래나? 여튼 보통 부티 튜브라고 하는 이런 고무 튜브들은 100g에서 120g, 뭐 130g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흔히 샵에 가서 펑크 나는데 갈아주세요 하면 보통 10,000원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얘는 초경량으로 나왔어요. 보기에도 굉장히 얇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. 자,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왜 사람들이 요즘에 경량 튜브를 많이 사용하느냐? 몇 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요거 많이 좀 광고를 했었어요. 죄송합니다. 광고가 아니라 많이 소개했었어요. 자, 소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해요. 이게 만약 100g 조금 넘는 무게고 이게 뭐 30g, 20g이라면 이게 10,000원도 안 하거든요. 그럼 10,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00g 정도, 적게는 80g, 많게는 100g 정도를 경량화할 수 있어요. 근데 바퀴는 두 짝이니까 적게는 160g, 많게는 200g까지도 경량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2만 원 정도 가지고 200g 경량화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유행하기 전에 이미 알리에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었어요. 우연치 않게 이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퀄리티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괜찮았어요. 굉장히 쓸만했었고 좋았는데, 자,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 뷰티 튜브, 누가 봐도 두꺼운 이 튜브는 어떤 펑크가 났을 때 정말 쫙 찢어지는 펑크가 아니고 뭐가 찔렸다든지 실 구멍이 났다든지 이럴 때에 바람 빠지는 속도가 더딥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스컬트라 5000을 타면서 낙차하면서 펑크가 난 적이 있는데 펑크 난 줄 모르고 처음엔 바람이 있었으니까 한참 가다가 이상해서 보니까 펑크가 이제 뒷바퀴에 나 있었거든요. 바람 빠지는 속도가 좀 더뎌요. 그래도 정말 찢어지지 않는 이상. 얘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구멍이 나도 바람이 죽 샌대요. 제 영상 쇼츠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었다가 바로 왼쪽으로 확 미끄러지거든요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 때는 뭐였냐면 바람이 빠지는 시간이에요. 물론 타고 있으니까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더 빨리 빠지겠죠.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바람이 다 빠집니다. 그 다음에는 그냥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거예요. 그러면 왜 접지력을 잃었을까? 제가 엎어지는 그 순간에도 왜 앞바퀴가 미끄러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전에 뒷바퀴가 펑크 났을 때 미끄러지지 않았거든요.
그러니까 주행이 가능했어요. 안 되는 게 아니었고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접지력이 나왔는데 왜 얘는 접지력이 사라질까?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. 왜 미끄러지지?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. 제 추측은 분명히 제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보통 얘는 그래도 조금 얇은 부틸 튜브 같기는 해요. 옛날에 이거보다 더 두꺼웠던 것 같은데. 여튼 우리가 휠이 양쪽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튜브가 올라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위에 타이어가 이렇게 봉고타게 올라오는 거예요. 그쵸? 근데 얘가 두께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쭉 빠져도 이게 이제 무게에 의해서 쭉 눌려도 들어가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미끄러지지 않았을까?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? 휠이 이렇게 있고 튜브가 이렇게 들어가고 타이어가 있다고 했을 때 펑 터지면 얘가 워낙 부피감이 없으니까 타이어가 밑까지 꺼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이어가 실제적으로 이제 눌리면서 양쪽 휠을 덮긴 했어요. 근데 실제적으로 가운데 이 두꺼운 부분은 전혀 접지가 안 되는 거고 양쪽 휠 끝으로만 접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 미끄러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엎어지고 나서 보니까 타이어가 벗겨지지 않았어요. 그 얘기는 타이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접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이 부피감이 너무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. 그게 왜 터졌을까?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 제가 올 때 똑같은 걸로 교환해서 CO2를 통해서 이제 앞바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뭐가 박혔거나 찌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아마 그러면은 여기였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많이 약하다, 워낙 얇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접착이 잘 안 돼서 바람이 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어요.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불량이죠.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제품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이 부분이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그날 온도가 37도 정도 됐어요. 그러니까 속도구에 찍히는 온도가 37도 정도 됐어요. 거기 아스팔트가 당연히 뜨거울 테니까 거기에 한몫 더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그 하나 열받았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받은 충격 또 열받은 거 그날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겹치면서 데미지를 입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순식간에 바람이 새고 나작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분들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.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튜블리스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. 튜블리스로 가면 사실 돈이 좀 들어요. 지금 상황에서. 타이어도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되고 타이어는 좀 데미지를 입었어요.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튜블리스로 가려면 타이어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이것도 튜브 꼭다리도 이제 튜블리스에 맞는 그게 있는데 제가 중고로 가져올 때 그거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클린처를 쓸 생각으로 있어서 이걸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당하면서 무게는 확실하게 늘리긴 싫고 가벼운 거 쓰자니 좀 무섭고 실란트를 쓰면 좀 낫지 않을까. 적어도 작은 구멍들은 좀 메꿔질 거고 그렇지 않아도 터져서 나작 빠지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고민입니다. 튜블리스로 가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더 들 것 같아요. 타이어 값이 이제 있으니까 타이어 값이 생각보다 비싸잖아요. 그래서 돈이 아깝지만 안전을 위해서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들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아직은 굉장히 뜨겁습니다. 그래서 낮에 혹시라도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좀 잘 정비하셔서 저 같은 일은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
저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엎어졌습니다. 클바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엎어졌는데 좀 요령이 생겼는지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. 생각보다. 사고의 크기보다는 거의 다치지 않았고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든지 항상 자전거 탈 때 안전하셨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시즌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